자식도 시집 보냈으니까 이제 방 하나 비죠? 어차피 이제 언니 오빠도 둘이서만 살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거죠. 아무래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해서요. 신우이가 던진 돌 하나. 아니, 차라리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그래. 아픈 애를 어떻게 혼자 살라고 그래? 나는 진짜 같이 못 살아. 우리가 같이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동안 살면서 당신이랑 나랑 얼마나 골치 아팠어? 다 늙어서 신우이 수발 들게 할 거야? 무슨 수발을 들어? 그냥 방 하나 내주고 같이 사는 거지. 룸메이트 같이. 룸메이트? 당신은 당신 여동생을 그렇게 몰라? 아니, 누구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싫어. 내 여동생이 온다고 해도 난 반대했을 거야. 여보,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이잖아. 나도 걔가 건강했으면 이런 말 안 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절대. 분명히 말했어. 이번에는 양보 못해. 그럴 거면 갈라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고여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우이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니,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남편 탓이었습니다.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킨다더니 고 씨의 사연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무르게 구는 남편 때문에 고 씨가 신우이에게 치이며 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신우이에게 돈도 떼어보고 함께 살며 뒷바라지도 해보고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이를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과 남편. 꼭 얼굴에 김치를 던지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부려먹어야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 씨는 신우이라면 진절머리가 났는데 그런 신우이를 다 늙어서 데리고 살라는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아니고 50대 중반의 신우이가 도대체 왜 고 씨 부부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집 못 간 신우이가 그렇게도 안타까운 모양이었지만 고 씨에게는 그저 남에게 피해만 주는 못된 신우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로 없던 병이 생겼는지 면역이 떨어져 병원도 다니게 되었는데 남편은 고 씨의 눈치를 보면서도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80대 시모와 시부까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대니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거절을 하니 나쁜 며느리, 그렇다고 데리고 살자니 말년의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고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년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식을 올리기 전까지 신우이는 3번쯤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남편과는 참 성격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오빠랑 왜 결혼해요? 설마 속도 위반? 아니에요. 언니 오빠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고 씨보다 5살 어린 신우이가 귀여웠습니다. 20대 초반에 통통 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정말로 가족이 되자 귀여운 것이 아니라 그저 푼수의 이기적인 신우이일 뿐이었습니다. 뭐? 내가 왜 나가야 해? 오빠 결혼한다고 이 집에서 날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지. 그니까 그게 쫓아내는 거지. 같이 살던 집에서 나만 나가라는 거잖아. 결혼 전 남편과 신우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직장이랑 멀어지잖아. 그냥 아르바이트잖아.
거기서 구하면 되지. 남편의 말에 신우이가 고 씨를 표독스럽게 노려보았습니다. 고 씨는 그 눈빛을 받고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언니랑 오빠랑 알아서 집 구해서 살아야지. 왜 이 집에서 살려는 거예요? 언니 돈 한 푼 없이 공짜로 시집 올 생각인 거예요? 종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오빠는 왜 언니 편만 들어? 내가 무슨 편을 들었다고 그래. 엄마 아빠랑도 상의한 거야. 너도 당분간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나오면 되지. 왜? 이 집 오빠가 가져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유산이 어쨌네 하는 이야기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 씨가 남매의 다툼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다툼도 아니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짜로 몸만 들어올 생각 없어요. 아파트 가격의 절반 부담할 거예요. 뭐? 여선아. 그럴 필요 없어. 왜 없어? 결혼 자금은 똑같이 내면 되지. 원래 그러려고 했어. 부모님이랑도 다 상의한 거고. 신우이가 난리를 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말렸지만 고 씨는 떳떳하게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괜히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아파트는 오빠에게 주고 고 씨에게 받은 돈은 나중에 신우이가 시집갈 때 고스란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잠잠해졌는데 그래도 못마땅해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집을 나오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고 씨가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신혼집을 알아보자 했지만 또 아파트가 이미 남편의 명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며 시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오빠나 집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 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후로 늘 고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보니 그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집이고 오빠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신우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이 된 것은 대부분 남편과 시부모님 탓이었죠. 종이 용돈 좀 줄까 봐. 갑자기 무슨 용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신우이에게 용돈을 줘야겠다던 남편. 연유가 무엇인지 묻자 고 씨가 생각하기엔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안쓰럽잖아. 어린애가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것 봐. 지난 생일에도 보내줬잖아. 20만 원. 그래도 그 당시에 동생에게 용돈으로 주기엔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돈 버느라 신우이가 고생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돈 버느라 고생은 하긴 했지만 이미 그만둬서 과거의 일이었고 직장을 옮겨 다닌 것이 고 씨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3번째였습니다. 오래 다녀야 2달이 고작이었습니다. 잘 세어보면 사실 일을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듯 했습니다. 공부에는 뜻이 없어 진작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지만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만뒀으니까 더 힘들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신우이가 뭐가 그렇게 불쌍한지 몰랐습니다. 고 씨도 여동생이 있지만 아주 친밀한 사이이긴 해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별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왜 불쌍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 씨도 졸업 후부터 쭉 일하고 있었고 신우이와는 고작 5살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 씨는 안쓰럽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니 남편이 여동생을 아낀다는 것을 알겠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툼
다툼의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당신이 종이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 물어봐. 그리고 당신이 보내줘. 왜? 당신이 보내면 되잖아. 그래도 당신이 보내줘야 종이가 더 기분이 좋지. 둘이 좀 더 친해질 수도 있고. 그 말에 조금 황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보내주기로 한 거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종종 여동생에게 용돈을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여동생이 40이 넘어도 그 버릇이 여전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남편이 여동생을 위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신우이는 사랑하는 여동생이겠지만 고 씨에게는 그저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사랑하려고 해도 힘들 정도로 고 씨를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다. 저 왔어요. 아, 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요?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들렸죠. 자고 갈게요. 아, 내일 가게요? 종이 왔어? 응. 배고프다. 나 밥 좀 줘. 마지막 말은 자신의 오빠를 보며 말하긴 했지만 고 씨 보고 밥을 차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의 매주 놀러와서 자고 갔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라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만 나면 예고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동생을 자연스럽게 맞았습니다. 같이 살다가 신우이가 이사한 것이니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게 남편에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와의 신혼집이란 사실보다는 여동생과 살던 집이라고 생각하는 탓도 큰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미리 예고는 하고 찾아왔으면 좋겠어. 아, 그냥 자기 집이니까 편해서 그런 거야. 불편해? 그렇지. 나한테는 시집 식구인데 집도 어수선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고 그러면. 에이, 괜찮아. 그래도 흉 봐. 종이가 당신 흉을 왜 봐? 그래도 그 뒤로는 고 씨의 바람대로 예고는 하고 왔습니다. 비록 1~2시간 전에 알리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언니, 저 이거 좀 빌려가도 돼요? 어떤 거요? 이 가방이요. 진짜 예쁘다. 아, 그거요. 네, 알겠어요. 근데 저도 자주 쓰는 거라 돌려주셔야 해요. 당연히 돌려주죠. 다음 주에 올 때 가지고 올게요. 오, 예쁜데. 그치? 새언니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고 씨는 그런 신우이에게 어색한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는 집에 오기만 하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뭐 가져갈 것이 없나 궁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쓸게요. 신우이가 오면 과자 먹은 것이며 이리저리 버린 비닐이며 늘 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집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빗자루로 거실을 쓸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리 들으라고요? 네. 그 밑에 좀 치우려고요. 그러자 엉덩이를 살짝 대는 신우이. 쓸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눈치 주는 건 아니죠? 눈치요? 자꾸 나만 오면 청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매일 한 번씩 쓸어요. 그래요? 근데 오빠는 언제 온대요? 오늘 늦게 들어온대요. 그럼 우리끼리 밥 먹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해물찜이요. 식당에서 주문을 하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없는 해물을 갑자기 구해오긴 어려웠습니다. 갈비 재워놓은 게 있는데 그거 드실래요? 해물이 없어서. 신우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또 차려준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돌아간 시누이 때문에 고 씨는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새언니가 자신을 홀대하고 눈치를 준다며 울고불고 시부모님께 이른 모양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빗자루로 쳤다면서 말이죠.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남편도 고 씨의 성격을 아는지라 탓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꾸만 힐끔힐끔 보며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고 씨에게 전화해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했습니다. 종이 걔가 보기엔 그래도 속이 얼마나 여린데. 우리 며느리 안 그러는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종이가 서운한 모양이야. 형제라고는 지 오빠밖에 없어서 많이 의지하니까 그래도 가끔 가면 좀 잘해줘. 부탁하랄게. 시누이는 가끔 오는 것도 아니었고 고 씨가 잘해주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까지 동원해서 눈치를 주니 고 씨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지금이었다면 반박을 했겠지만 그 옛날 어린 새댁이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저 이것 좀 빌려주세요. 시누이는 언제 울고불고 했었냐는 듯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아, 그건 좀 곤란해요. 왜요? 그거는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거라서요. 에이, 다음 주에 바로 돌려줄게요. 고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끼고 있던 귀걸이를 빼더니 고 씨의 귀걸이를 얼른 껴버리던 시누이. 고 씨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그 귀걸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 씨가 귀걸이의 행방을 묻자 시누이의 반응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빌려갔어요? 기가 막혀 입만 벌리고 있자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찾아봤어? 고 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번 껴보고 내려놨어요. 그렇대. 당신이 다시 찾아봐. 고 씨가 젊은 나이의 치매도 아니고 그것도 잘못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신경이 쓰였으니 더더욱 고 씨가 틀릴 수는 없었죠. 하지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누이가 발뺌하니 고 씨의 말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고 씨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그제서야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똑같은 걸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조차 고 씨의 말보다는 시누이의 말을 믿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남편과도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과 남편이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니 0분쯤 지나서 나온 남편이 고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당분간 시누이와 함께 살자고 말이죠. 시부모님 댁이 외진 곳에 있었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밤늦게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버스도 빨리 끊겨서 통근하기가 힘들다며 말이죠. 일단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좀 데리고 살면 안 될까? 지난번에 일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 씨가 펄쩍 뛰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일 2년만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자.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면 되잖아. 여자 혼자서 어떻게 그래, 무섭게. 종이도 금방 결혼하겠지. 시부모님도 직접 전화를 해서 시누이를 부탁하는 통에 별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에서 고 씨가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의 강요와 남편의 설득으로 인해 고 씨는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절하지 못한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근처의 병원에 오기 위해 친정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고 씨의 집에 들렸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죠. 여기 앉아서 얘기할까? 그런데 신우이가 그날따라 어디 나가지도 않고 거실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바람에 부모님이 앉아있을 자리가 부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좁은 방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좀 자리를 비켜주거나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 될 텐데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신우이를 보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왜? 김서방 금방 올 거야. 잠깐 어디 갔어? 시간 맞춰 오기로 했는데? 아니야. 얼른 내려가 봐야지. 그러면 차라도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니야. 지금 출발해야 차 덜 막혀. 친정 부모님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눈치가 보였는지 집에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되어 돌아갔죠. 신우이는 인사를 하더니 다시 그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 씨의 부모님은 다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 때는 좋아하면서 집안일을 분담하자 어쩌자 하더니 막상 들어오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자기 방조차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고 씨가 날 잡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밥도 안 하고 설거지조차 안 하고 빈둥대기만 했습니다. 아가씨는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빨래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고 씨는 남편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종이한테 어떻게 우리 빨래까지 하라고 하냐. 뭐? 그러면 나는 왜 아가씨 밥까지 차리는데? 종이는 동생이잖아. 한참 어리고. 한참 어리면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뒤치다꺼리를 직장에 다니는 고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의 전반적인 관리는 고 씨가 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고 씨의 성화의 여동생에게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았지만 그 말을 들을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머리카락까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미우니 남편도 미워서 부부관계도 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고 남편도 그쯤 되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고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왕 데리고 산 거 종이 시집 갈 때까지만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종이랑 종식이가 온우이에 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정을 끊어놓지 말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온우이정 끊어지기 전에 부부정 끊어지겠어. 그러다가 고 씨 부부가 없을 때 신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집안을 난장판을 피워 놓은 일이 있었는데 그땐 남편도 신우이에게 폭발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민망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만에 신우이는 신혼집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30여 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신우이가 나가고 고 씨는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제서야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이의 만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책 10권을 쓰고도 책장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도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대는 통에 고 씨가 직장 후배를 소개시켜줬다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며 대놓고 무안을 준 일. 명절에 신우이가 30대가 넘어 이제 용돈은 그만 주자고 남편과 얘기하는 걸 들은 신우이가 돈 없는 형제는 형제도 아니냐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소리친 일. 고 씨의 딸이 어릴 때 신우이가 애를 봐준다고 그랬다가 잃어버려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일.
친척들 앞에서 고 씨를 흉보고 무안을 줬던 일. 지금 언뜻 생각해 보아도 한 트럭이었습니다. 밤을 새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상한 화장품 사업을 한다더니 남편에게서 3천만 원을 가져가서 어영부영 쓰다가 폭삭 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겨우 1,000만 원만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다들 오냐오냐 하니 시누이는 늘 그러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중간에서 중재를 전혀 하지 못해서 고씨만 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고씨 부부가 그동안 10번을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중 8알은 시누이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쁜 분들은 아니었으나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덜 사랑하는 며느리의 희생을 바라는 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서 직접적인 시집살이는 없었지만 시누이가 그 시집살이를 전부 대신해 주었죠. 그런 시누이는 50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0대 때까지는 만나는 사람도 있었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기도 했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고 3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쪽으로의 소식은 전무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그런 시누이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시누이가 10년 전쯤에 크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2번 했고 다행히 완치는 됐지만 그 이후로 병원 때문에 또 몇 달은 고씨의 집에서 눌러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시부모님과 다툰 뒤 짐을 싸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딸도 고씨와 같이 살며 직장에 다닐 때였는데 시누이가 딸의 물건을 하도 갖다 쓰는 바람에 고모에게 학을 뗄 정도였습니다. 고모가 있다고 하면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지 집에는 발랑 까져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안 들어와? 이거 분명히 남자친구랑 있다.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요. 10시가 11시 되고 그러다 보면 해 넘어가는 거 몰라요? 그러다가 홀랑 임신해서 엄한 놈이랑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고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발랑 까지다니요? 까진 거죠? 언니가 요즘 애들을 너무 모른다. 우리 때랑 또 달라요. 애가 나이가 30인데 집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죠. 고씨가 기분 나쁜 투로 대꾸하자 그제서야 농담이었던 마냥 웃었지만 이게 시누이의 화법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사람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내년에 남자친구랑 결혼해요. 결혼이요? 벌써요? 30이면 결혼하기에 이상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크게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벌써라뇨? 할 때 됐죠. 그 말에 시누이가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자신이 할 때를 넘겨도 한참을 넘긴 것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어린 조카가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 속이 쓰릴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씨 부부도 굳이 자랑하듯 알리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이가 없네. 왜 나한테 소개도 안 시켜줬대요? 이놈의 기집애가? 아주 괘씸하네. 이 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 안 해줬어요? 황당한 말에 고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누이는 고씨 부부와 딸까지 들들 볶았습니다. 결국 상견례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을 겨우 말리고 같이 밥 한 끼 먹기로 했죠. 내가 쟤를 업어 키웠어. 여기 장인 장모한테보다도 나한테 잘해야 돼. 알어?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말이야. 번호가 어떻게 돼? 시누이는 처음 만나는 고씨의 사위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상견례에 안 가게 돼서 미리 말하는 건데.
우리 식구들 선물 줄 때 나도 챙겨야 하는 거 알지? 가방 같은 거 말이야.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거 말고 이런 걸로 줘. 그러면서 휴대폰 화면을 켜서 보여주는데 가방의 디자인보다도 금액에 눈길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이런 자리에서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고씨가 신우이의 팔을 사정없이 잡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야 하면서 눈을 흘겼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부터가 실수였습니다. 신우이는 딸의 결혼식장에서도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시집 식구들은 그런 신우이를 나무라는 대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은 시집도 못 가고 시조카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신우이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고씨만 신우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을 망치는 신우이를 말릴 사람이라고는 고씨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며느리라는 위치가 그걸 방해했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고씨에게 윽박을 질렀고 시부모님은 고씨에게 참으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신우이 때문에 남편과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딸이 결혼해서 출가하자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방 하나 빚어? 그러면서 고씨의 집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약도 없이 앞으로 쭉 말이죠. 어차피 이제 언니 오빠도 둘이서만 살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거죠. 그 말도 어폐가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80 넘은 시부모님을 놓고 혼자만 나와서 살겠다는 말이었으니 말이죠. 언니도 알잖아요. 나 아팠던 거. 아무래도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해서요. 고씨가 강경히 반대하자 이번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에 남편은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그래. 아픈 애를 어떻게 혼자 살라고 그래? 또다시 30년 전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때처럼 등 떠밀려서 신우이와 함께 살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고씨도 그때의 어린 새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짜 같이 못 살아. 우리가 같이 안 살아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동안 살면서 당신이랑 나랑 얼마나 골치 아팠어? 다 늙어서 신우이 수발 들게 할 거야? 무슨 수발을 들어? 그냥 방 하나 내주고 같이 사는 거지. 룸메이트 같이. 룸메이트? 당신은 당신 여동생을 그렇게 몰라? 아니, 누구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싫어. 내 여동생이 온다고 해도 난 반대했을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이잖아. 나도 종이 건강했으면 이런 말 안 해. 그 말에도 기가 막혔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고 이제는 병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에 걸렸던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신우이와 같이 살다가는 아마 고씨가 먼저 골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분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군가 고씨에게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보고 데리고 살아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절대. 분명히 말했어. 이번에는 양보 못해. 그러자 남편도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집 식구들에게 적잖이 시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고 씨는 나이를 먹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대 어린 시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시누이는 56세였습니다. 남들은 손주를 본 사람도 있는 남이었는데 혼자 살지 못하고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지켜보고 있자니 시누이는 스스로 공주라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 씨 생각엔 이웃나라 공주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독립적일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꼭 거기서 살고 싶대잖냐? 지혜도 없고 그런데 빈 방 하나 내주면 안 되겠냐? 하지만 같은 말이었지만 고 씨는 예전에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자식 다 키워놓고 노후 보낼 나이예요. 저 좀 편히 살게 두세요. 만약에 계속 강요하시면 차라리 제가 나갈게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든 시부모에게 너무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도 아닌데 병원에 가까이 살고 싶으면 근처에 집을 구하면 되잖아요. 종이 걔는 혼자서는 못하는 애야. 철부지잖냐? 네가 좀 챙겨줘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종이 때문에 우리가 눈이나 제대로 감겠니? 그것이 눈에 밟혀서. 시누이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는 건 고 씨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제대로 진득하니 일해본 적이 없고 시부모 품에서만 살았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딸내미를 제 오빠의 품에 밀어넣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저 살기 바빠서 누구 챙기고 그런 거 못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냥 방 한 칸 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제일 나쁜 놈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나가서 데리고 살아. 종이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 우리 아니면 누가 챙겨? 스스로 챙겨야지 뭘 누가 챙겨? 당신이 데려다가 일도 가르치고 그러면 좋잖아. 이참에 자격증도 따라고 하고. 고 씨는 40대 후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회사를 그만둬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시누이를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고 씨를 따라서 공부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더 젊었을 때도 못 따던 자격증을 50 넘어 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다들 이렇게 난리야? 아가씨 그렇게 된 거 다 당신이나 어머님 아버님 탓이야. 사람 하나 망친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며 발끈했습니다. 이제는 시누이가 아니라 고 씨가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실제로도 면역이 내려가서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병 날 것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게 실현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사무실도 며칠 닫고 쉬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짐을 싸들고 쳐들어왔습니다. 난 몰라요. 여기서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뻔뻔한 시누이와 이왕에 온 거 일단 한 일주일만 지내다가 가라고 그러자. 우유부단하고 바보 같은 남편.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도 이놈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 엄마가 아니에요. 어리광 부리려거든 어머님한테 가세요. 뭐라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수발 받고 싶은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환자라 오히려 수발을 받아야 하거든요.
괜히 송장 치르기 싫으면 어서 돌아가세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해요? 뭐 내가 아프게 했어요? 네. 잘 봤네요. 뭐라고요? 그리고 당신. 더 이상 강요하면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신은 동생만 아픈 사람이고 나는 안 보여? 이 나이 돼서 혼자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러자 신우이는 옆에서 거품이라도 물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 씨의 휴대폰이 울려대는데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아서 고 씨가 안방에 들어가 옷까지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래. 내가 나갈게.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듯 고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이 집에 있는 이상 고 씨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종이야, 너 일단 돌아가. 오빠, 얼른. 고 씨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입술을 꼭 깨물더니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우이를 보내고 나자 남편은 고 씨를 나무랐습니다. 아픈 동생에게 고 씨가 너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네. 이제 갈라서자. 당신도 여동생 끼고 살아. 뭐야? 이혼? 그래. 내가 그래도 당신 가정적인 거 하나 믿고 여태 버텼는데 그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해? 쉽다고? 당신은 내 30년 세월이 쉬워 보여? 시집살이를 시부모가 해야 시집살이인 줄 알아? 그동안 당신이랑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키는 거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엔 신우이가 그렇게 설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전혀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연이 끊어버리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겨운 신우이도 더 이상 고 씨의 가족이 아닌 게 되니 말이죠. 남편은 펄쩍 뛰었고 시집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말렸는데 고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당신은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살라면 살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종이랑 당신 안 만나게 할게. 그러면 돼?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혼을 하겠다는데 내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겠어? 고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찬장에 넣었습니다. 이미 작성이 되었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서류였습니다. 언제든지 손 닿는 곳에다 넣어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생긴다면 그땐 나 뒤도 안 돌아볼 거야.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남편은 뒤늦게 부부 사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신우이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원래도 나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다시는 고 씨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가보면 신우이는 안 보였죠. 그제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너무 뒤늦게 해방이 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미운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이니 삶이 편안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안쓰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손주가 생기고 나자 온 신경이 거기로 맞춰졌습니다. 고 씨도 잠시 신우이를 떠올렸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어련히 잘 살겠지 싶었습니다.